그러면 7-2번 저 순서대로 그냥 갈게. 들어온 순서대로. 어차피 번호 거의 맞구나. 그럼 여기는 7-3번, 7-6번 이렇게 해서 5개를 한번 좀 끝내드릴 테니까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좀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7-2번 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7-2번 문제 보니까 함수 fx가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랬고 방정식 fx는 여기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틀에 대해서 a 값을 뭐를 구하라? 범위를 계산해라 라고 요청이 됩니다. 자, 그럼 7-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자 2x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가 6ax 마이너스가 3a가요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최고차가 2죠.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가 양수인 상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것인데 극값을 갖는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될 거야. 그런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어떤 거?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가 되어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축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실근 하나 이렇게 지금 되었던 상태겠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조건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 여기 어떠냐면 여기가 극대잖아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잖아요. 근데 이걸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극대값도 음수, 극소값도 음수니까 일단은 극대값, 극소값 모두가 음수라는 거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양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음이고 양이다. 그럼 이건 얘네들을 합쳤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여기는 뿔도 있고 마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걸 한번 지금부터 풀려고 합니다. 물론 미지수로 나오겠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극대극소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미분을 하겠죠.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6x제곱 마이너스가 6a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6으로 딱 묶어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로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때 이 a는 전제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어야 되는 양수가. 그죠? 자,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 7-2번에 보니까 일단 양수라는 표현은 문제 속에 어디에도 없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얘가 만약에요 음수가 되면 이 루트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극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건 하나 여러분 챙기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잠깐 그려보면 2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루트 A 오른쪽에 플러스 루트 A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도함수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항상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다 보니까 요 지점에서 우리는 뭐를 갖고 극대를 갖고 요 지점에서 뭐를 가자? 극소를 갖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는 과정은 뭘까? 극대값이니까 요걸 집어넣은 값일 거니까 f의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놈과 f의 루트 a라는 놈을 갖다가 따로따로 계산해 보면 얘가 극대, 극소값이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2a 루트 a가 증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a가 6a 루트 a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3a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랑 이거는 동류항이니까 4a 루트 a 얘가 마이너스 a가 3a 이렇게 식이 하나가 드러나네요. 자, 두 번째 루트 a를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가 2a 루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6a 루트 a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a가 3a가 진행이 되어서 마이너스 a가 4a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3a가 진행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뭐야? 이 두 개를 곱셈해서 뭐가 됐다?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실제로 곱셈을 하도록 하는데 모양을 잘 봤더니 마이너스 3a는 똑같은데 여기 앞에 부호가 뿔마거든요. 그럼 뭐야? 곱셈하면 합차로 가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얘를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6의 a의 제곱 곱하기 a가 하나 등장하고 요거 곱해봤더니 얘가 9a의 제곱이다. 이렇게 수식이 드러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0보다 크다라고 잡아주는데 양쪽에 내가 뭘로 묶어보냐면 a제곱을 한번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a제곱을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갑시다. 그냥 양변을 마이너스로 일단 나눠보고 시작하죠. 16a의 3승 얘가 9a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수식이 드러나고 여기서 제가 a의 제곱을 한번 딱 묶어버리면 16a-가 9가 뭐하다? 0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어차피 a제곱은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요것만 신경 쓰면 되지. 따라서 a는 뭐보다? 16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상황을 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잡아놨던 게 요거잖아요. a가 0보다 크다. 요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보니까 답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고 16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답으로 찾을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일단은 저 상황을 그래프로 먼저 좀 받아들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프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값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되 축과의 교점이 하나면 위에서 만나거나 아래에서 만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노란색 과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7-3번을 준비할 테니까 정리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아까 공지 드렸던 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단원에 해당되는 8단원 속도가속도 미분이 쉬워요. 아 진짜 쉬워요. 농담을 얘기한 게 쉬워요. 쉬워. 어려우면 제가 속도로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쉬워요. 그래서 그 쉬운 느낌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미분법을 총정리를 빨리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우리는 워크북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제가 못 풀어드렸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좀 제보를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위주로 제가 영상 찍어서 계속 날려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고 워크북에다가 잘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완료 안 되면 그냥 진짜 계속 늘어지고 붙잡고 있을 거니까 그거 좀 잘 완성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적분의 일부분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분의 계산 과정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7단원 중에서 아까 연습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우리가 안 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거 만드신 다음에 저랑 그거를 맨 마지막에 확인하고 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충고나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명씩 좀 불러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조언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7-2번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제 저는 7-3번으로 좀 넘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3번 내용은 어떻게 문제가 진행이 되느냐 그거부터 한번 보죠.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7-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좀 불편하게 나왔죠? 순서를 좀 앞뒤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제곱 얘가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것의 방정식이 3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보다 큰 실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정식적인 해석이잖아요. 방정식적인 해석이잖아요. 이거는 방정식 표현이잖아요. 실근은 이거를 그럼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3보다 큰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큰 위치에 뭐를 갖는다? 교점을 갖는다. 이게 뭐야? 얘가 함수적 해석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 그래프를요 적절히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적절히 변형하면? 시연아 여기 봐볼래? 더우시면 옷을 좀 벗으세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얘를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쪽의 해석을 갈 건데 그럼 첫 번째 저는 요거를 먼저 하나 써드리고 versus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a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야? 교점은 3보다 큰 지점에, 그죠? 큰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요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적절히 분리라고 하는 걸 아마 숙제해 보시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적절히 분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럼 일단 딱 가보세요. 3차인데요. 1차나 상수항이 없으니까 엄청 특이한 그래프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특이해서 한번 묶어보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 그래프? 자, 이렇게 묶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절편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편 중심으로 그린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여기가 제로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3이 하나가 있어요. 최고 최대수가 양수기 때문에 어때요? 올라오는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0에서 뭐 했어야 돼요? 튕겨야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야? 여기 극값을 알고 싶어. 극값을 알고 싶어. 그럼 우리 얘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미분한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서 3x가로 x-2가 되다 보니까 는 제로라고 하면 0하고 2가 두 개가 있어요. 0은 여기 있었고요. 2가 여기 있었던 걸 확인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찍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2, 그럼 여기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고 2를 갖다 집어넣더니 이렇게 나와요. 2,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뭐 할 겁니까?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한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주는데 교점이 발생해야 되고 그 교점은 3보다 큰 위치에 존재한대요.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그으면 이 교점에 이 x좌표가 3보다 크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네. 그렇잖아요. 이 교점에 이 위치가 x값의 위치가 3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점의 x좌표가 3보다 작은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 문제잖아요. 그럼 경계가 결국에 뭐야? 이 빨간색의 과정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그 교점의 x좌표가 3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답을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이 답을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누구보다 0보다 크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때 y값이 이 축에 있는 놈보다 커주면 문제가 없더라라는 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근데 a는 분명히 정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이때 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무한히 많이 가는 무한집합이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걸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뭐가 되야 돼? 마이너스 1이 답이 됐어야 되는 거지. 이게 되시겠어요? 적절히 분배, 적절히 변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가 테스트 보는 건 다 이런 내용에 관계된 겁니다. 물론 얘가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빠르게 한번 잠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날 굉장히 제가 예민해지고 굉장히 꼼꼼해질 겁니다. 워크북 정확하게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영상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제 와이프가 제 유튜브에 가끔씩 들어와서 고민이긴 한데 제가 편집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잘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약간 좀 스토커기들이 좀 있다 그래요. 스토커. 한번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면 저는 끝까지 가죠. 그래서 나는 네가 때로는 어떤 때는 무섭다 이런 얘기를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변화시키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왕성현이에 관심 가지면 내가 이은서에 관심 가지면 내 김시현에 관심 가지면 내가 진짜 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워크북 점검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일주일 동안 발버둥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압구정에서 선생님 그 제자를 좀 만나고 왔어요. 선생님 제자의 나이가 28입니다. 28. 제자인데 지금 뭐 하냐면 강아지가 집에서 여러분 기르다 보면 배변 활동 못하고 갑자기 주인을 문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죠. 그런 문제 행위들이 있을 때 그 친구가 가서 방문해서 교육해줘요. 그 강아지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강형욱인가요?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제자가 있어서 여기서 사무실 차려서 판다고 하길래 제가 와서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얘기도 간단하게 했어요. 선생님 요즘 수업은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요즘 재밌으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청 재밌다 그랬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밥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한 2시 정도까지 계속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참 오랜만에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28살이니까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 제자가 남학생인데 자기가 되게 요즘 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쌤이랑 공부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더 독해진 것 같아 내가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조금은 이 과정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분 질문할 수가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풀어진 것도 있겠지만 실은 여러분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아 나갔다 들어와. 자, 그럼 이제 저는 7-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6번을 보시면 두 함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먼저 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 고등수학 상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건 잠깐 팁을 드릴 테니까 혹시 수업 노트 갖고 계십니까? 수업 노트에다가 한번 좀 기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6번을 푸는데 먼저 팁을 하나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 중에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뭐해? 범위 나누기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나누기 되어 있고 또는 특별한 경우가 또 있어요. 절대값이 한 개인 경우,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 절대값이 세 개인 경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지금부터 요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절대값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할게요. 절대값 한 개짜리, 절대값 두 개짜리, 절대값 세 개짜리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볼까요? 자, y가 절대값 x-a 더하기가 b라고 돼 있음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y는 절대값 x-a, 절대값 x-b. 세 번째 케이스 y는 절대값 x-a 이렇게 돼 있어. 자, 참고로 전제하는 것은 a가 b보다 작고요. 여기 다 똑같이 이렇게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지를 좀 미리 알아두면 편한 게 있어요. 원칙은 뭐냐? 대원칙은 범위를 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점을 잘 봐보시면요. 항상 절대값이 0되게 하는 x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얘가 a, b입니다. 이게 뭐냐? 꼭지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아래로 볼록한 V자 그래프거든요. 만약에 여기 앞에 대가리에 마이너스 있으면 위로 볼록한, 즉 2차 함수 그래프 개형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대가리 마이너스면 그죠? 위로 볼록하고, 대가리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바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B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x는 a라고 하는 지점과 x는 b다라고 하는 각각의 절대값 제로가 되게 하는 값이었는데, 여기 앞에가 1, 1로 똑같은 형태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면, 저는 이걸 세수되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형성돼서 나옵니다. 가운데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됐냐라고 봤더니 A, B, C가 순서대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점에서 뭐를 갖냐면 최소의 값을 갖도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쌤, 문제가 갖고 가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얘만 플러스 얘만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요? 범위를 다 나눠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있을까? 이게 원칙. 원칙은 다 구간을 나누는 거지만 특별하게 얘가 절대값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개형을 좀 외워두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미리 한번 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준희씨.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언제 나오냐면 고등수학 상 버전에서는 방정식 파트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함수편에서는 2차 함수편, 고등수학 하편에서 한번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투와 더불어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잠깐 먼저 드립니다. 필기 좀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다 알아도요, 한 번 정도는 필기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절대값은 그 경계마다 꺾이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7-6번입니다. 자, 7-6번은 그럼 이제 문제를 여기다가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쭉 가봅시다. 자, 7-6번은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면 어떤 식이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두 함수가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x 특별한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은 a, 0짜리의 그래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꺾이죠? 네, 이런 식의 V자 그래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꼭지점의 a가 미지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얘를 그려야죠. 확실한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가볼까? 일단 저는 절편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워낙 특수해서 6x로 한번 묶어보자. 6x로 한번 묶어봤더니 얘는 x의 제곱이 발생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6분의 1이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합차 공식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일단은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얘네들을 그래프를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얘가 루트 6분의 1 얘가 제로 얘가 루트 6분의 1까지 잡아서 3차의 최고차가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가기를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 제가 y축까지 하나 이렇게 그려서 식을 한번 좀 잡아봅시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우리는 극대나 극소 위치가 궁금하니까 이것도 계산해야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미분을 때려버렸더니 1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게 는 제로가 되는 값의 x는 뿔마 루트 18분의 1 즉 뿔마 3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요 위치가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 위치가 3루트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참 더러운 거죠. 방법이 없더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요점의 좌표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요점의 좌표를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해볼까요? 3루트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을까? 저기다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x가 3루트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그래프의 수식이 이렇게 되네. 6 곱하기 3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6 곱하기 3의 세제곱이 27이고 루트 2의 세제곱이 얘가 2루트 2분의 1이 등장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치겠죠. 어우 복잡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먼저 약분할까요? 그럼 얘가 9가 되는 것 같고요. 2 하나 약분 또 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9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얼마? 마이너스가 9분의 2루트 2가 된다. 다시 마이너스 9루트 2분의 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유리화까지 진행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2가 된다까지 확인이 되어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가 9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요점의 좌표 양의 값이다 보니까 9분의 루트 2로 계산이 실제로 됩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찾은 거지 뭐. 자, 그럼 일단 기초 베이스는 다 구한 것 같아.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요 그래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7-6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어려운 거야. 그거 해볼까? 임의로 하나만 그려볼까? 참고로 여기 양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잘 봐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a, 0을 제가 임의로 하나를 잡아볼까? 이게 만약에 a, 0이라고 하면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석호야 물어보자. 교점 몇 개야? 한 개밖에 안 되지. 이거 교점 한 개짜리. 이거 한 개짜리.
교점이 두 개인 걸 직관적으로 한번 좀 그려볼까? 교점이 두 개인 거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주어져 있는 형태가 만약에 요점쯤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죠? 몇 개? 하나, 둘. 여기서 또 만나니까 몇 개? 이게 세 개짜리네.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왜 이게 세 개 나오죠? 그럼 두 개가 나오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봤더니 이 두 개가 너무 특이한 거야. 어떤 경우? 첫째, 여기 왔을 때 여기 왼쪽이 뭐 해주면 되냐면 접해주면 돼요. 이게 접하는 지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 교점 하나 생기면 정확하게 얘가 두 개짜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또 어디가 있냐면 요쪽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쪽에서 한번 접하고 여기서 한번 만나는 거.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아마 오늘 푸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울까? 7-6번. 절대값이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7-6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그 A값은 이거하고 요거 두 개가 결국에 뭐 했다? 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현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요.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요 직선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왜냐면 이 절대값이 오른쪽은 양수고 이 왼쪽이 음수다 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는 요거란 말이죠. 그거 뭐예요? 첫 번째 이거라고 할까? 이걸 제가 첫 번째라고 할까? 그럼 뭐야? 이거랑 누구가 여기 해당되는 이 곡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그럼 여기 써볼게. 1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요놈하고요. y는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서로 간에 뭐 할 때? 접할 때 한번.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건데요. 이거를 제가 두 번째라고 써주면 이걸 갖다가 제가 두 번째로 써주면 요건 뭐가 되냐면 얘가 x-a가 a가 돼요. 그럼 뭐야? 두 번째 상황은 y는 x-a나 이 3차 함수가 뭐 할 때? 얘가 또 역시 접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저는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철저하게 A, 0에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움직이면서 3개하고 2개하고 1개가 되는 형태들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 2개가 되는 건 이 두 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곡선하고 직선이 접했대요. 뭐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해석만 이쪽 오른쪽에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1번을 잠깐 한번 일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의 상황이 뭐였더라? 1번의 상황이 요 상황이었다는 거죠. 1번의 상황은 요 상황이더라. 다시 1번의 상황은 요 상황이더라. 이렇게. 이게 1번 상황이야. 그럼 접했다라고 하는 요 과정의 이 식이 y는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고 하는 요쪽의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가보자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여기 위에 접선의 방정식이 얘란 뜻인데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접점을 찾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는 과정. 제가 여러분에게 접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던 그 방식을 저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t 칸마 여기 식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다라고 잡아주고 접방을 잡아주면 y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t 대가리 x 마이너스 t. 그럼 여기는 미분하는 거니까 18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접방까지 딱 완성이 끝났어요. 그런데 얘들아, 요게 접선이라는 것은 그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냐면 마이너스 1짜리인 거니까 여러분은 이 통째로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알려준 거란 말이지. 야, 그러면 계산해봐. 18t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t제곱이 0이란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t는 0이네. t는 0이네. 그럼 여기다 0을 한번 빡 대입해봐. 빡. 그래서 대입해보면 뭐가 돼? y는 여기다 0을 딱 대입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 가로에 x 마이너스 가 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된 거지. 그러면 니네가 이거랑 비교해봐. 빠밤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이건 뭐야? a가 어떤 상태? 제로인 상태가 하나 딱 등장하는 거지. 전체적인 느낌만 봐줘봐. 전체적인 느낌만. 아, 곡선하고 직선이 접한다?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 과정을 조금 이쪽만 지울까 살짝.
지웠어요. 두 번째 그림의 상황 이쪽에다 다시 보여드리면 되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쌤? 이렇게 됐었다는 거지. 두 번째 상황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상황, 이렇게 가는 상황. 즉 이쪽에서 여기 하나의 점이 생기고 하나의 점이 생겼던 상태인데 요 직선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똑같아요. 접점 찾아요. t, 6t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t 접방 잡아요. y-6t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t 대가리 18t의 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변함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 일자리인 거니까 이걸 일자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거 계산에 대해서 18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에 대해서 18t의 제곱이 얘가 2가 되고 t제곱이 9분의 1이 되고 따라서 t는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얻어요. 판단하자. 얘들아 이 접점의 위치는 지금 현재 이거의 왼쪽 지점에 여기에 존재하거든. 당연히 이게 선택돼야지. 이해가 돼? 아니 양수이면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이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 한번 해볼까? 대입해봐. y-6 곱하기 t의 상승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3분의 1 가로 닫아주고, 자 여기는 통째로 1이라고 했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요식까지 접어주면 문제가 없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약분하면 3이 6, 약분하면 얘가 9가 되어서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 y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얘가 3분의 1 얘가 x 마이너스가 3분의 4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럼 요것만 정리하자. 어우 복잡하다. 어떻게 되니? y 마이너스 9분의 2 9분의 3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y는 x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가 9분의 1이 되면서 y는 x 마이너스가 9분의 3을 갖다 곱해서 9를 만드는 거니까 3을 갖다 곱하면 12가 되니까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원래 있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 값이 통째로 뭐가 된다? 이 값이 통째로 a가 된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11이다. 여기까지 결정하시면 되겠지. 그죠? 다시 한 번만요.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순서대로 대입을 한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값들이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여기가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주면 어차피 얘는 통째로 1이니까 1 잡고 10 잡고 10 잡은데 요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좀 불편해. 따로따로 계산해서 집어넣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3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얘가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3분의 1.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요? 6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27분의 1이 되고 마마가 플러스 얘가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약분돼서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9가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얘가 3분의 1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요 9분의 1인 걸로 확인이 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y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에 1 가로에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좀 되겠네. 그쵸?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얘 넘어가니까 x 더하기 얘가 3분의 1 더하기가 9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y는 x 더하기 얼마? 9분의 4까지 들어가니까 이때 a는 얼마더라? 9분의 4가 되더라. 이렇게 되지. 네, 그럼 거기에 주어져 있는 형태의 정답 a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두 가지 값으로 언급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x-a니까 죄송해요. x-a니까 마이너스 a가 9분의 4니까 a는 마이너스 9분의 4. 오케이. 이렇게 답이 수정이 좀 돼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숙제로 문제를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지? 숙제 먼저 당연히 오자마자 바로 점검하는 거지.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 네. 오답 놓지. 네.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저 계산이 좀 만만치 않아서 한 번씩 꼭 다시 보십시오. 참 열어놨어. 아 여기도? 네, 잠깐만 좀 잠깐만 좀 해주시다.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위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접선의 반대식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어마무시하겠지. 그래서 한 번쯤 기억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짜증나거든. 정말 짜증나니까 한 번씩 꼭 다시 보시고 오늘 아마 오답 노트에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이 문제를. 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들 이 시간대가 되면 제일 졸리신가 봐요. 그죠? 오늘 아마 밖에가 좀 추우면 들어오면 좀 덥고 그리고 여기가 공기 수환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확 엽시다. 다현 씨 얼굴 표정이 완전 지금 썩소예요, 썩소. 네? 문제가 이상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자유로우십니다. 네, 고3이 되는 시점에서. 내년 3월 달에요. 내년 3월이니까 아주 얼마 안 4개월 좀 안 남았죠? 내년 3월 달에 이제 고3들이 시험을 봐요. 첫 시험을. 3월 달에 이과 범위가 정확하게 수원 수투입니다. 전체 30개 문제 세트 중에 시험 범위가 엊그제 발표 났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투를 한번 방학 동안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한번 고3들 딱 보는 모의고사 3월달 3월 11일인가 한번 그때 볼 거예요. 그럼 그때 보면 한번 그 시험지 구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풀려요. 다는 못 풀겠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 30개 문제 번호대에다 위치한다라고 하면 얘가 어디 위치하냐면 만약에 객관식으로 출제하면은 한 18번대, 그러니까 4점짜리 한 중반부 때. 그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출제하면 이것도 한 27번대.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이따가 이게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또 풀어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한번 이렇게 부벼보자라는 거예요. 비벼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7-10번과 7-11번 이제 두 개 남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7-10번 한번 봐볼까요? 7-10번 문제. 7-10번 문제. 아니, 좀 3개 더 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좀 더 기다려드릴게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조금만 좀 빠르게 좀 가볼게요. 자, 7-10번 문제 볼게요. 7-10번 문제는 부등식이에요. 근데 부등식도 어차피 해석이 똑같다고 했죠? 우리가 함수로 해석할 거니까. 자, 그럼 그대로 봅시다.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4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가 6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뭐야? 어떤 단어가 떠올라? 적절히 변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볼까? 하나는 분명히 곡선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오른쪽을 이렇게 잡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썼냐면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a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것과 그 다음에 y는 a-3 이렇게 두 개를 잡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를 써? 부등식은 얘가 위다 얘가 아래다. 이렇게 두 가지만 결정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특수한 걸 한번 따져볼까? 일단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잖아. 그럼 제가 얘를 x로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럼 이걸 절편을 해석할 거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예쁘게 쫙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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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있으면 나는 잘 안 떠올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얘를 그냥 바로 미분해볼까? 바로 미분해보자.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네. 얘를 그럼 6으로 묶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여기서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식의 마이너스 붙어주면 될 거여서 6가로에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여기 도함수가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하나는 1. 그럼 어떻게 될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뭐야? y 프라임.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잡히는 순간 우리는 여기다가 증감에 관한 형태를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세팅하는 거지. 플러스 증가잖아. 올라가겠지. 마이너스 감소잖아. 얘 다시 증가. 이런 형태가 y라고 하는 누구? 4x 세제곱 마이너스가 3x의 제곱. 요렇게 그래프가 생겼겠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컴마로 시작하는 점 하나, 1컴마로 시작하는 점 하나를 실제로 잡아야지. 1 집어넣었던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요건 계산이 좀 불편하겠다.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얘가 4분의 3 플러스 얘가 3으로 계산이 되면서 어우 복잡해.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얘가 4분의 12가 되면서 얘가 4분의 7로 간다라는 것까지 느낌을 딱 잡히게 되네.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니까 그냥 지우고 여기다가 내가 숙을 달아볼까? 4분의 7과 마이너스 5면 요런 느낌이겠네. 이게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대해서 y축을 그릴 텐데 얘가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y축 잡으면 얘가 원점 딱 지난 느낌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니? 주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잡혔잖아.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 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우린 뭐야? 마이너스를 또 잡아야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라면 또 집어넣을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이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비워둔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보는 거지. 예, 요 그래프만 보는 거지. 요게 곡선이었던 거지. 그럼 여기다가 직선 구조를 갈 거 아니야. 그 직선 구조가 뭐야? 이거잖아. 상수함수. 근데 얘가 아래쪽에 있으려면 반드시 얘가 갖고 있는 최소값,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쓰면 돼? a-3이라는 놈이 얘가 가장 작았던 마이너스 5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으려면 왼쪽이 작아지면 되겠지. 따라서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7-10번 문제 정답은 얘로 답이 완성이 됩니다. 요것도 우리 많이 봤던 거일 거예요. 요것도 오늘 시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적절히 변형한다는 거 한번 다시 기억. 적절히 변형. 시간 좀 다시 풀어. 알겠지? 곡선 구조 하나, 직선 구조 하나, 극대값, 극소값, 그래프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원래 제가 이 워크북을 만들 때 7-11번을 집어넣을까 말까를 무진장 고민했어. 이유가 뭐냐? 이게 평가원 기준인데 애들이 많이 낚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 안 넣으면 학생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내용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시험 바로 볼 테니까 한번 7-1번만 잘 보세요. 저게 선생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확실한 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거고요. 저기 9월인가 아마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아닌데 평가원이라는 수능을 내는 출제 기관이 내었던 문제라는 거고, 문제를 이상하게 풀면 식이 산으로 가는 정말 짜증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이런 거라서 한번 잠깐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7-11번 그럼 마지막으로 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7-11번에다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주시고, 거기다가 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7-11번에다가 별표 5개 정도를 치시고 어떻게 써놓으시냐면 인수정리 플러스 그래프라고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요. 인수정리 플러스 그래프라고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7-11번은 인수정리하고 그래프라고 한번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소개할게요. 일단 fx가요, 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얘가 4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f의 2의 값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물었고요. 가의 조건을 봤더니 f의 1과 f'1의 값이 같습니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커나 같다에 대해서 fx라는 놈이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구조를 한번 잘 봐보시면 실은 미지수 2개이기 때문에 식을 통해서 풀면 다 풀려요. 그렇게 해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논리는 이게 지금 평가가 출제했던 부분하고 거의 흡사하게 모양을 만든 건데 뭐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f1-f'의 1이 제로라는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f1-f'의 0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얘들아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야. 하나 더, 이 아래쪽 스킬은 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한번 봐보라고. 어때? 앞쪽은 fx에 관한 모양이고 뒤쪽은 f'에 관한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large fx라고 써볼게. large fx라고 써볼게. large fx라고 써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 좌변에 있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걸 large fx라고 쓰면 요거는 뭐가 돼? large f1? 그렇지.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제가 노란색 버전으로 해석을 바꾸면 large f의 1은 0이었고 large fx라고 하는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이러해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 얘기 한번 이제부터 잘 들어봐봐. 일단 이거를 fx로 잡을 때 이 스몰 fx는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야. 맞아? 요 f'x는 미분하면 2차 함수야. 그러면 3차에서 2차를 뺐어. 몇 차 함수니? 3차에서 2차 함수를 뺐어. 몇 차 함수야? 3차지. 3차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fx는 뭐야? 이건 3차 함수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최고차가 얘가 x3승이니까 얘도 그러면 x3승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일 거야. 여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가 x3승일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그럼 이 large fx라고는 이 정보에 해당되는 거에 그럼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를 하면 얘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일 거라는 걸 내가 확인한다면 지금부터 그래프적인 추론이 가능하네. 무슨 소리야? f의 1이 0이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지? 일단 얘가 1,0이라는 점을 무조건 이 함수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3차 함수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3차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중근을 갖거나 극값을 갖는 형태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돼.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식에 따르면 현우야 여기 좀 봐줘라. 그냥 여기 잠깐만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만 좀. 봐봐 이렇게 갔잖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보자. 이거 만족하니?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fx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말 맞아 틀려? 얘들아 이게 1이면 0이 여기쯤 있겠지. 그럼 0을 딱 잡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빨간색의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말 맞아 틀려? 틀리지. 음수인 구간이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no가 된 거야. no. 두 번째. 선생님 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라고 다를 소냐? 어차피 이거를 지나야 되려면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거를 또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만족을 하느냐? no가 된 거야. no가. 그럼 이것도 안 돼. 어? 그럼 선생님 이거네요?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 정도요. 답 정도.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을 지나는데 지금 라지 fx를 그리는데 문제는 뭐야?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아니 그러면 요게 되려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어떤 모양이 되어야 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딱 이 느낌밖에 없는 거지. 뭐? 접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x는 0이라고 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어렵네. 그래서 이게 29번쯤 나와. 29번쯤. 우리가 텔러 문제를 30, 21, 29를 잡잖아. 어려운 거라니까. 이렇게 개념의 문제를 만들어 가면 물론 단순 계산으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요 지점을 제가 알파라고 하면 요 지점은 1이니까 이 fx를 인수 정리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최고차 1, x-알파, x-1이 몇 제곱?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얘기지. 한번 더 하자. 요걸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지나는 인수 1은 어차피 두 번이 중복이 일어나야 되니까 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돌려봅시다. fx를 뭐라고 썼습니까? 스몰 fx 마이너스 f'x로 썼고요. 그거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됐습니까? 써볼게요.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됐고요. f'x는 어떤 식이 됐냐면 3x의 제곱 2ax 더하기 b가 완성이 됩니다. 그 식이 이거랑 똑같아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써드리면 x세제곱 a-3x의 제곱 b-a가 2a의 x 4-b다라는 이 수식이 여기 오른쪽에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데 요게 어떻게 돼? x-알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리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뭘 알 수 있느냐? 요 a-3이 이거랑 똑같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 하나. 두 번째 b-2a가 누구랑? 이거 1 더하기 2a랑 똑같다. 세 번째 4-b가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고 해서 세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다 나온다는 거야. 해설하고 지금 완전히 딴판으로 푸는 거야 지금. 일부러. 이렇게 가면 문자 3개, 식 3개니까 제가 연립하면 풀린단 말이지. 다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다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좀 서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계산만 이쪽에 좀 가져올게요. 계산만 조금 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저기 식을 보면은 여기 옮길게. 알파 마이너스 3이 다시 a 마이너스 3이 얼마랑 똑같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 두 번째 b 마이너스 2a가 뭐랑 똑같다? 1 플러스 2 알파랑 똑같다.
아닌가요? 맞죠? 여기 알파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4-2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모든 문자를 정리를 좀 할 건데 일단 여기서 A는 뭐가 되죠? 1-알파. 여기서 B는 뭐가 되죠?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변형한 20을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몽땅 셀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가 고민스럽죠. 자, B다라고 하는 형태부터 볼까? B가 뭐죠? 4 플러스 알파에서 A라고 하는 형태가 1-알파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뺐더니 이게 오른쪽 1 플러스 2알파가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했더니 얘가 2 플러스 3알파가 1 플러스 2알파. 맞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는 그럼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나오는 형태까지 A, B 값이 완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F2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값까지 다 털어버리면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더하기 얘가 4인데 A라는 형태가 2였으니까 얘가 8이 될 것이고 B라는 형태가 3이니까 얘가 6이 될 것이고 얘가 4가 들어가서 답은 26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아직은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요 노란색 버전의 이후 버전들까지 즉 정확하게 이 파란색 이 색상이 들어가는 요 과정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1,0을 지나야 되는데 얘가 이거 셋 중에 그래프 하나인 걸 다 적용해 본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다 할 때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것은 접하는 것밖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한번 유념해 보라라고 해서 오늘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서 미분법 방부등식 쪽을 좀 마무리합니다. 현실 좀 어렵죠?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마 이런 풀어보라고 하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설득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내요. 너무 힘들잖아. 한 번은 소개를 해드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 추론이에요.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읽어내는 능력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식으로 풀어도 돼. 그럼 풀려. 숙제 해오신 분도 알겠지만. 근데 수식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좀 가면 나중에 해석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한 번쯤 소개를 좀 시켜봤습니다. 자, 시간 한 3분 정도 될 테니까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동안에 마지막 정리하시고 이제 저는 방부등식에 관한 문제로 시험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서준씨 거기 뒤에 좀 한 번만 스탑 시켜주시겠습니까?